안녕하십니까. 거부감 주지법사 대현입니다. 예, 보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 법 공정과 상식, 법대로 처리를 하는 결과 민주노총이 이번 주에 많이 파업이 철회가 됐는데 그 뒷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민주노총은 지금 국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호응을 하지 않는데 제가 국민이 잘 살고 다 민주노총도 잘 산다고 근로자도 다 살고 그런데 지금 봐서는 뭐든지 지금 수출이 지금 다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제적인 손실이 뭐 3조 이상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니 국민도 호응을 안 해주고 또 민주당에서도 또 뭐 3년 뭐 연장 그거를 꺼내 들고 그러니까 힘이 동력이 줄어듭니다. 예, 근데 보선님 그 윤석열 정부가 그럼 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공정과 정직과 상식으로 공정 정의 상식으로 지금 밀어붙인 결과 이 결과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민주노총을 지금 호응하겠습니까? 경기가 이만큼 안 좋은데 저는 봐서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강력하게 법으로 밀어붙이는 데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럼 너무 강력해도 좋지 않잖아요. 아니죠. 밀어붙일 때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죠. 뭐 어떤 기준을 대고 강력하게 밀어붙입니까? 지금 나라가 경기가 이래 안 좋은데 데모를 한다 하면은 파업을 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할 수도 있죠.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가 다가오고 이만큼 나라가 어렵고 소상공인 장사가 안 되고 이리 힘든 시기인데 지금 건설 노주고 어디고 전부 다 지금 다 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이라기보다도 이거리 맞는 그거대로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도 호응도 없고 자기네들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사님 말씀은 이치에 안 맞다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치가 안 맞죠. 코로나도 뭐... 좀 끝나고 경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네. 서로 나눠먹자 식으로 자기네들도 또 서로가 이 기업하는 사람하고 우리 화물주들하고 기사들하고 서로 타협해서 또 그 단가 조정도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나라가 좀 이제 여윳돈이 좀 있고 뭐 그러면은 또 그만큼 뭐 유가 보조금이나 모든 보조금을 좀 많이 화물차 기사분들한테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라에 돈이 있습니까? 곳간에? 없죠. 그러니까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나는 잘 한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공정과 정의와 상식에 예, 법대로 그죠? 법대로 나는 법대로가 좋습니다. 그럼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점괘가 나옵니까? 아니 제가 봐서는 예. 제가 이래 봐서는 뭐 대통령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고 당선된다고. 또 주위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기도 가면은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 그 말을 우리가 하고 그랬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법사님 쪽 모임이나 예.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하늘의 기운을 받은 분이 윤석열이라는 뜻입니까? 예, 꿈으로 선몽도 받았다는 분도 있고 또 다 기도 중에 또 선몽 받았다는 분도 있고 제가 여럿이 전국을 돌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예. 아, 그러면 선 그런 기운도 오세요? 아니 저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해야죠. 일반 기도 안 하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모르는 거죠. 무속을 다루는 거니까 신을 다루는 제자들이.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그렇죠. 미지. 하늘의 그 천기 운인데 그거를 어찌 알겠습니까? 예, 알 수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주신 대통령이 이번에 윤석열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법의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2023년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 개면에는 구군이 더 오겠다, 그죠? 예, 2023년 개면연으로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의 운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제가 서서히 훈풍이 분다고 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번에 민주노총 관련도 그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윤석열 정부의 운이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나쁜데 파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국민들이 다 경기가 좋고 전부 다 그러면 데모를 해도 좋고 파업을 해도 좋습니다. 매일 뭐 서울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모여서 몇만씩 모여서 촛불 집회도 하고 뭐 안 합니까? 예. 네? 그놈은 촛불 집회 지겹습니다, 저는. 그러시구나. 근데 걔들 촛불 집회로 먹고 사는 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보조금을 왜 그렇게 퍼줍니까? 그게? 누가 퍼졌어요? 윤석열 등이 퍼졌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만큼 보수단체, 보수단체 다 지키고 진보단체로 전부 다 많이 안 퍼줬습니까? 그러시구나. 그러면 버사님 생각이시잖아. 아니,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예. 거기 단체에서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게 들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사님 앞으로 민주노총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경기를 봐가면서 윤석열 정부하고 또 야당하고 국회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이 힘든 시기를 벗어나서 수출도 많이 하고 가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만큼 답을 안 주겠습니까? 민주노총에. 서로 타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합리적으로. 그렇죠. 뭐 일반 누가 국민이 보든 누구든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보선님, 그러면 그건 그렇고 두 번째 질문은 내년 초에 국민의힘 당에 전당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전당대회 하는데 그 후보 중에 첫 번째 후보로 김기현 의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현 후보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울산시장도 하시고 지금 4선으로서 지금 국회의원직을 하시고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이 양반이 운으로서는 아주 좋은 운입니다. 2023년 개면연 기운으로 봐서 당대표 정망을 잠깐 풀어보면은 주위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도움을. 주위에서 여럿이 좀 합당, 후보 단일화, 쉽게 말하면 후보 단일화로 해서 주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대표로 나오시면은 아마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후보 혼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당대표가 아주 여러분이 나오십니다. 국민의힘에 당대표들이 아주 전망 있는 분들 여러분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서 이 표가 찢어집니다. 이 표들이. 서로가 날아가는 표가 많습니다. 예. 이 가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면은. 예. 그래서 가반을 얻으려고 하면은 후보 단일화를 성사를 꼭 시켜야 됩니다. 김기현 후보님께서. 그럼 그 김기현 후보님 몫인 것 같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김기현 후보님께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그렇죠. 접촉을 좀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는 기인의 운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주위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혹시 법사님 아닙니까? 저는 김기현 후보님이
당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도 하시는 정책은 잘 하잖아요. 예, 하시는 일이 꼼꼼하게 잘 하십니다. 부사님, 그러면 김기현 의원님께도 혹시라도 당대표가 됐으면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을.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로서 당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윤석열 정부와 손발을 다 잘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공정, 상식, 정의로 김기현 대표도 손발을 잘 맞춰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2023년 개면형 구군과 2024년 갑진년 총선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법사님, 그러면은 금방 말씀한 2023년은 당대표님이 혹시라도 되셔가지고 윤석열 정부 손발을 맞춘다 손 치더라도 2024년도 갑진년에는 총선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갑진년이 돼가지고 총선에서 야당을 또 이제 이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과반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님께서 대표가 되시면은 후보가 대표가 되시면은 아마 국정에나 윤석열 대통령에서 정책 공약이나 국정 철학이나 뭐 이런 걸 실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경제, 외교, 안보 예, 근데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법사님, 근데 그렇게 당대표가 됐을 시 이야기고, 그럼 김기현 대표가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누가 되든 간에 사람이 뭐 누가 된다고 확실히 그거는 뭐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운으로 봐서는 지금 내가 봐서는 김기현 대표가 될 확률이 좀 안 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김기현 대표 말고는 윤석열 정부 구군을 봤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내년서부터 이제 뭐 서서히 풀리는 운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2023년서부터 24년서까지는 쭉 편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뭐 어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 운으로 가는 거네. 그렇죠. 당대표 운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운도 있지만은 당대표 운도 있고 다 그 운이 있습니다. 근데 총선이나 뭐 이래 잘못하면 전부 다 총선 잘못하면 저기 실업자 되는 거 아시죠? 백수 되죠. 예. 국회의원도 다 떨어지면 백수 됩니다. 정치적으로 매장입니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장이고 또 국회의원들 백수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어렵다, 그죠, 법사님? 그렇죠. 하여튼, 누구든 간에 하여튼 나라 운이 잘 쭉 올라갈 수 있는 운이 돼야지 뭐든지 다 평탄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사님.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이 문제 되는데 가정, 자식, 점을 보는 이유가요? 가정, 자식, 그 다음에 자식, 가정사 자식 문제, 학교 문제, 또 직장 문제, 가정의 사업 문제, 직장 취업 문제. 그 일반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가? 그 다음에 한 해의 이 운수, 한 해의 운수, 네. 운수를 보잖아요. 네. 운수, 그걸 보기 때문에 그거 하고 결혼, 그다음에 결혼하고 미래를 보는 거네, 그죠? 그렇지. 미래를 본다. 미래의 운. 미래의 운은 뭐냐? 가정, 자식, 학교, 직장, 취업, 사업, 한 해의 운수,
자식 결혼, 다가올 일들을 기타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요? 병 환자 예. 기타 닥쳐오는 가정의 기운을 보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 그런 게 답답하니까. 쉽게 말해서 안 답답한 사람은 점을 안 본다. 무언가 점보는 점을 안 본다. 점보는 사람은 답답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찾아 해결하려고 점을 보는 겁니까? 하려고 점을 보며 1년 신년 운수 신년 새해 운수 신년 새해 운수를 보아 안 좋은 것을 방패할 목적으로 그래서 점을 보는 겁니까? 신년 운수를 보아 안 좋은 것을 방패할 목적으로 사업은 번창하고 가정은 자식은 직장은 결혼은 등등을 보는 겁니까? 그렇지. 그럼 보통 처음에 다 까먹어버렸는데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더 그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사람들은 왜 점을 보느냐? 사람은 답답한 미래 운을 보기 위해서 찾아. 그렇습니까? 가정, 예. 자식, 학교, 직장, 나의 미래, 취업, 사업은 또 한 해의 운수, 자식, 결혼, 병이 나서 아픈 사람들이 왜 아픈가? 병원에 가면 변명 없는 병을 걷습니다. 그 사람이 왜 아픈가? 일반 사람들 보면 신병인가? 병원에 가도 기신병인가? 보통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신병입니까? 변명이 안 나오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많이 묻어볼 겁니다. 왜 그러냐? 예. 여기 신병인 것도 있고 기신병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이 와가지고 예. 완전히 이래 그 병이 막 온몸으로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이 신병으로. 또 무슨 그래서 제가 이 길을 들었었는데 그럼 이 신병이 오면은 사람을 완전 죽여버립니다. 이거 무서워요. 그럼 뭐 일반 그거하고 틀립니까? 아픈 게? 예.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신병은 오면.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신병은 이제 신병의 운도 있지만 기신병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 가서 상가집이나 결혼식장에 가서 객곡하면서 붙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어디 가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들어와서 그래서 집에 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에서 배가 아픈데 매일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변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디 가서 뭘 먹었지, 어디 갔다 와서 뭐 먹었지 하면 딱 나옵니다. 그게 기신병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제 조상이 이제 조상병도 있습니다. 조상이 이래 한번 휘잉하게 이 집안을 감고 돌아가면은 우리 죽은 조상들 이제
형제이신이나 사촌이나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우대 할아버지 이래가지고 청춘에 나가서 객사하고 뭐 약 먹고 죽고 목매달아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막 청춘에 죽은 조상들이 한 번씩은 휑 조상밤이 들어서 내 부모가 그래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막 이래가지고 힝 와서 집에 와서 한번 바람을 한번 일으킵니다. 그럼 그게 조상바람입니다.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점을 보고 답을 얻어갑니다. 아까 그 미래의 운, 뭐 자식, 결혼, 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또 답답한 사람들 이사 가고 싶다. 방위도 물어보러 오고 또 결혼 날짜도 보러 오고 또 이 자식이 뭐를 어느 과를 대학 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 학생이 그 태어난 4주 일자를 봐서 그 사람은 뭐를 해야 이 사람이 성공하고 뭐를 한게 이 점에서 다 나옵니다. 그거를 얘기해 이 사람은 뭐를 공부를 하면은 이 길을 공부를 시키면 무슨 과로 가라. 그러면은 야는 이 적성에 맞아가지고 뭐를 맞게 간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다 해주고 또 이래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 점보러 점을 많이 보러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것마다 다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예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저 위에 높으시는 신명, 천신의 그하고 우리 조상신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제자가 이제 이래가지고 영으로서 봐주고 또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역이나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육식갑자 이래 돌려가면서 또 이제 철학으로서도 풀어주고 영으로서도 풀어주고. 근데 벌써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안 들어가고 대통령실 따로 나왔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그것도 내가 봐서는 옛날서부터 이제 청와대 거기 기운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운이 이제 다 됐다는 거기에 조선왕조가 한양으로 그거 500년 된다는 그거 봐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조선시대를 지나서 현재기 대한민국이 이제 그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몇 년씩마다 바꾸지 않습니까? 5년씩이나.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운도 있지만, 그 대통령의 운도 있지만, 이 청와대의 기운이 떨어졌다는 거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운이 떨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운을 살리려고 옮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로 새로 따로 빼나오는 게 그런 맥락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 되라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렇구나. 또 그래 우리 일반 사람은 그건 알 수가 없어. 그게 왜 그러냐?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청와대에서는 전부 다 이 수갑 차고 어디 갔습니까? 학교 갔죠. 큰 집에 다 갔지 않습니까? 예. 공부하러. 예. 공부하러 갔죠. 큰 공부하러 갔습니다. 대통령이 끝나서 영원한 국민들한테 추앙을 받아야 되는데 역대 대통령들 전부 다 맞습니다. 이런 형국이 없어야 되잖아. 그 청와대 운명이 거기서 끝났다. 아. 그래 보시면 국민들이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점을 왜 보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뭐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오늘 마치죠. 예, 이 점이라 하는 거는 사람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내 그 운명에 따라서 사람이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사건이나 뭐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왜 그의 같은 띠들이 많이 죽냐? 그게 있습니다. 다 타고난 사주팔자에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죽으라는 운명을 타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합니다. 남들은 우리한테 와옵니다. 왜 그냥 많이 죽냐고. 그 사람들 사주팔자네. 또 이거 혹시나 또 이거 보시고 또 점 보러 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거부가면. 많이 찾아주시면 제가 바른 말을 해드리는 거죠. 예. 거짓말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1년 운수를 보는 게 왜 보냐? 이제 개면은 이제 10년도 다가옵니다. 그때 이제 한 해의 내 운수를 보러 옵니다. 그럼 운수를 보는 게 뭐냐면 답답한 것도 풀 것이며 아니면은 또 지가
자기한테 좋은 거. 아, 당신은 사업을 하면 돈을 벌 것이다. 당신은 이걸 하면 안 돼. 그거를 묻기 위해서 앞으로 제가 자기가 제복군이 있느냐, 무슨 운이 있느냐, 누구한테 도움을 좀 받겠느냐, 금전이 들어오냐, 막 이런 관계가 있으면 돈이 나가느냐. 돈이 나갈 때는 나가죠. 쭉 나가고 들어올 때는 또 쫙 내 운 좋을 때는 싹 들어오니까. 그래서 신년 운수를 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요새는 인터넷에 가면은 그 하도 잘 나와가 있어가지고 전화로도 하는 것도 있고 네. 뭐 인터넷에 젊은 세대들이 요새 거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 시험을 그렇구나. 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하여튼 오늘도 뭐 거부감 법사 대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